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4장의 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응, 알데하이드 케톤의 가장 주된 반응인 친해성 첨가 반응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친해성 첨가 반응이 무엇인지 그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들이 좀 많아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선 친해성 첨가 반응은 뉴클레오필릭 어디션 리액션이라고 부르죠. 친액체가 반응 기질인 카보니화 합물에 첨가가 되는 반응이야. 그렇죠? 친액체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반응 기질인 카보니화 합물, 여기서 반응 기질은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되겠죠. 그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친액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보닐 기를 가지고 있는 알데하이드 케톤 혹은 다른 작용기여도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폭넓게 봤을 때 작용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민 형태, CN 이중결합, 나이트릭, CN 삼중결합. 여기도 다 보시면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다 친전자성 탄소 원자들이에요. 친전자성 탄소 원자들. 친액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이 탄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성 탄소 원자에 친액체가 첨가되는 반응. 이게 친액성 첨가 반응이다. 그래서 이거예요. 카보닐기인 거. 얘가 이민 형태라고 불러요. 이민. 얘를 나이트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친해체가 공격을 하는 거야, 다. 여기를 공격하고, 여기를 공격하고, 얘는 여기 성격이 여기와 같은 거니까 여기를 공격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파이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여기 탄소 원자 쪽에 친액체가 결합을 하고, 그렇죠? 파이결합 끊어지고, 여기 산소 원자 쪽에 수소가 결합을 하고. 꼭 탄소 결합에서만 첨가가 돼야지 첨가 반응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다른 원자여도 결합이 형성이 되면 첨가 반응이 되는 겁니다. 질소 원자의 수소, 여기 친액체, 여기 첨가 반응. 여기는 삼중결합이었던 게 이중결합으로 바뀌었잖아. 탄소 원자에 친액체 붙었고 질소 원자에 수소 원자 붙었으니까 이것도 다 보면은 첨가 반응 생성물들이죠.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얘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민 타입이잖아. 이민 타입. 얘는 요 상태가 요거와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점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카보닐기의 친액체에 대한 반응성. 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왜 친액체에 대해서 반응성이 큰지 그 조건을 보는 거거든요. 일단 카보닐 탄소 원자는 친액체의 공격을 받기 쉬운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일단 전자가 많이 뺏겨 있죠. 산소 원자가 전자를 많이 뺏어가니까 친전자성 성격이 크고 sp2 탄소잖아. 평면이란 말이야, 평면. 그러니까 친액체가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접근하기가 편하겠죠. 주변에 치연기가 막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자, 평면 삼각형 배형이기 때문에 입체 장애가 적다. 자, 그리고 쉽게 끊어지는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액체가 카본을 탄소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오비탈로 간혹 설명을 하는데, 자, CO 이중결합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의 p 오비탈과 이쪽에 산소 원자의 p 오비탈, 두 개의 p 오비탈이 관여가 돼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때문에, 요게 결합성 오비탈, 그렇죠? 결합성 파이 오비탈, 얘가 반결합성 파이 오비탈이 되죠. 그래서 얘가 안티본딩 오비탈, 얘가 본딩 오비탈. 당연히 전자는 여기 차 있죠. 여기 차 있어요. 그러면 공격을 받는 입장이잖아.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카보닐기는 공격을 받으려면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는 얘가 루모야. 얘가 호모고 얘가 루모예요. 얘가 전자가 차있으니까 호모잖아. 어차피 풋사이 1, 풋사이 2밖에 없어.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1이 호모가 되는 거고 풋사이 2가 루모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루모의 오비탈 배양에서 공격을 받겠죠. 뭐로부터? 친액체로부터. 친액체가 공격을 한다고. 친액체는 호모를 가지고,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전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니까 친액체는 호모 레벨에서 공격을 하는 거고 이 카보닐기는 루모 레벨에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비탈이 오버랩이 일어나면서 친액체와 탄소 원자 사이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럼 여기는 결합이 끊어지면서 산소 쪽으로 넘어갔다가 산소 쪽에서도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쪽 여기에 오비탈적인 특징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뒤쪽의 반응들을 다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자, 뒤쪽의 반응들은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떠한 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카본이 탄소를 공격하는지를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 친액체로 되어 있는 거, 혹은 질소 친액체, 황 친액체, 수소 친액체, 탄소 친액체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각각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음으로 화전된 거,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중성 상태인 거, 이 두 가지로 또 다시 또 세분화가 될 수 있어요. 얘는 보시면 OH, RO-가 얘는 뭐예요? 음이온적인 산소 친액체가 공격을 하는 거죠. 얘는 수소 친액체, 탄소 친액체, 탄소 친액체. 이런 거. 얘도 탄소 친액체고, 여기까지 다 탄소 친액체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음으로 화전된 형태가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중성 상태는 대부분 이제 실제 반응성을 보이는 거는 질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거랑 황 원자인 거. 근데 뭐 산소 원자인 거나 질소 원자인 거, 이것들도 다 중성 상태의 대표적인 친액체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친액체의 종류를 이렇게 음으로 화전된 거, 중성인 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원자의 특징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뒤쪽은 이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고요. 거기에서 각각 반응 조건에 맞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쓸 건지 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반응 조건을 이렇게 메커니즘을 비교해 보면은, 뒤쪽에 메커니즘 보면은 이 세 가지예요. 염기 조건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 중성 조건에서 진행되는 거, 산성 조건에서 진행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인데, 염기 조건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염기 조건에서 진행되는 얘기는 친액체의 세기를 키우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 성격의 친액체가 반응에 관여합니다. 음이온 성격의 친액체. 그래서 얘는 친전자성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친액체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고요. 얘는 이제 염기 조건. 근데 뒤쪽에 반응에서 가장 많은 조건은 사실 3번이에요. 3번. 산성 조건에서 중성 친액체를 이용하는 거. 산성 조건에서 중성 친액체. 산성 조건이니까 얘는 저 산, H+가 존재하는 거거든. 걔가 제일 먼저 보통 뭐와 반응하냐면 카본의 산소 원자와 반응해요. 보통 이제 여기 알다이드나 케톤의 구조로 보통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가 뭐를 먼저 공격하냐면 이거를 먼저 공격해요. 이거로부터 이렇게 되잖아. 이거 공명구조 그려봐요. 여기 탄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겁나 커져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산성 조건에서 진행이 돼요. 그럼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H+가 많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음이온 성격의 친액체가 존재할 수는 없어. 음이온은 당연히 이 수소 원자를 공격하면서 중성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산성 조건에서 중성 친액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느냐, 염기 조건에서 음이온 친액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느냐. 자,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조건 2번은 중성 조건에서 중성 친액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최종적으로 완결이 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성격이기도 해서, 조건 2번은 그냥 무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가 염기 조건에서 음이온 친액체를 이용하는 거, 산성 조건에서 중성 친액체를 이용하는 거. 얘는 뭘 키운 거야? 얘가 친전자체잖아? 친전자성도를 키운 거야. 얘는 뭘 키운 거지? 얘는 친핵성도를 키운 거야. 오케이? 둘 중에 하나의 성격을 키우는 걸로 우리가 보통 반응을 진행하잖아요. 자,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크게 반응을 정확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각각의 친액체 종류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반응성은, 카본일기, 전체적인 카본일기의 반응성은 카본이 탄소 원자의 전자밀도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바꿔 말하면 카본이 탄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성의 성격이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리고 그 카본의 탄소 원자의 치환기가 적게 결합되어 있을수록, 그러니까 친액체가 공격을 할 때 입체적으로 부딪힘을 줄 수 있는 치환기가 적게 결합되어 있을수록 반응성이 더 커요. 그게 가장 핵심이야. 자, 유발 효과와 공명 효과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전자적인 밀도 차이를 보는 거죠. 자, 전기염 농도가 큰 원자가 결합되어 있을수록 유발 효과가 커지므로 친전자성도가 커진다. 왜? 카본의 탄소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가잖아. 그쵸? 치환기에 존재하는 비공유자성의 공명 효과가 작을수록 친전자성도가 커진다. 자, 예를 보자고. 이거 앞쪽에 방향적 화합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여기 클로라이드 원자. 클로라이드 원자는 탄소 원자보다 전기보다 크지. 전자를 땡겨가. 그쵸? 근데 클로라이드 원자도 비원자성이 있기 때문에 비원자성을 이용해서 전자를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어. 근데 클로라이드 원자는
시그마 그래프를 통해서 전자를 당기는 효과와 클로라이드에 존재하는 비공유자성 이온에서 전자를 카본액 쪽으로 제공해주는 효과, 그 둘 중에 어떤 효과가 더 크냐면 얘가 더 커. 그래서 얘는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역할을 쓰여요. 그래서 여기 탄소 쪽의 델타 플러스 성격을 되게 키워주죠. 이게 그 얘기야. 전기온도가 큰 원자가 결합될수록 유발 효과가 커져. 그러니까 친전자도가 커지게 되죠. 근데 저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유발 효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비공유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얘는 메조머릭 이펙트라고 해서 공명 구조를 만들면서 전자를 제공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어떻게? 여기는 탄소 원자랑 산소 원자 비교해보면 얘가 전기온도가 크니까 시그마 그래프를 통해서는 산소 원자가 전자를 당기겠지. 근데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이 효과가 더 큰 거야, 얘는. 그래서 OCH3기는 무슨 역할을 쓰이게 되냐면 일렉트론을 도네이트해주는 그룹을 쓰여요. 그럼 얘는 이쪽 카본의 탄소로부터 전자를 땡겨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전자를 밀어주는 역할을 해. 그러면 여기 카본의 탄소 쪽의 전자 밀도가 뭐가 더 부족해요? 뭐가 더 부족해? 얘가 부족하잖아. 얘는 땡겨갔으니까 얘는 밀어줬고. 그래서 얘가 뭐가 더 큰 거야? 얘가 친전자성도가 더 큰 거예요. 뭐보다? 아래쪽 화물보다. 산염화물이 그래서 반응성이 되게 큰 거예요. 이쪽에 전자 밀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 자, 그래서 반응성의 크기. 산염화물이 제일 큰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산무수물, 알데하이드, 케톤. 얘들은 뭐 전자를 밀어주거나 끌어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크진 않으니까. 에스터, 카복실릭 에시드, 아마이드, 카복실레이트, 음료. 얘는 마이너스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리고 산소 원자와 질소 원자를 비교해보면 질소 원자의 비공유자성의 반응성이 더 크잖아. 질소 원자의 전기 음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덜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 원자가 전자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커. 그러니까 이쪽 탄소 쪽으로 전자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아마이드가 에스터보다 더 크겠지. 바꿔 말하면 얘가 전자를 그나마 좀 덜 제공해주니까 이쪽의 전자 밀도가 그나마 좀 낮아요. 뭐보다? 얘보다. 그래서 에스터가 아마이드보다는 반응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알데하이드 케톤뿐만이 아니라 카복실산 그리고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전체적인 반응성 크기예요. 무슨 반응성이야? 친액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반응성이야. 친전자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알데하이드와 케톤만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반응성이 큽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알데하이드는 없잖아. 그쵸? 얘는 포름알데하이드, 뭐 아세트알데하이드, 얘는 케톤이라고 생각해보면, 아세톤이라고 생각해보면,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낫겠구나. 자, 수소 원자는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알킬계는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있지. 그러면 카본이 탄소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는 성격이 케톤이 알데하이드보다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쪽 편에 전자 밀도가 더 높은 거야. 뭐보다? 얘보다. 바꿔 말하면 전자가 뭐가 더 부족한 거지? 얘가 더 부족한 거지. 부족한 거를 얘는 채워주잖아, 조금. 그러니까 얘가 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게 친전자성보다 더 크고 얘는 수소잖아요. 얘는 알킬기고 수소는 원자 크기가 제일 작은 거니까 입체적으로도 얘가 훨씬 더 유리하죠. 친액체가 접근을 할 때. 자, 그래서 전자 효과와 입체 효과 모두 다 뭐가 유리해?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친전자성도가 더 큰 거예요. 자,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상 화합물 중 친액체의 공격에 반응성이 더 큰 카보닉 화합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친액체의 공격에 반응성이 더 큰 거니까 바꿔 말하면 제시된 화합물 중 친전자성도가 더 큰 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제시된 화합물 모두 다 카보닉 화합물이죠. 그래서 친전자성 성격의 카보닐 탄소 원자, 그 카보닐 탄소 원자의 반응성이 더 큰 거. 이제 입체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자적인 밀도 차이로 인해서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제일 작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알데하이드와 케톤 형태 화합물인 것 같은데 구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이런 알데하이드 화합물이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케톤기에 CH3기를 포함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알데하이드고 얘는 케톤이잖아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적인 요인 그리고 입체적인 요인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게 친전자성도가 크다? 그렇죠. 알데하이드기가 친전자성도가 더 큽니다. 자, B번은 지금 COCl이니까 얘는 산염화물이네요. 하나, 둘, 세 개. 이런 권력이고, 여기는 지금 CO2CH3기니까 얘는 에스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전자적인 밀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잡아당겨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응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친전자성도는 당연히 산염화물 쪽이 친전자성도가 더 큽니다. 자, 10번도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케톤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CO기가 존재하고, CO기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에틸기가 존재해요. 에틸기가 존재하고, 자, 여기는 여기 탄소 원자에 메틸 지연기 하나가 존재하면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네요. 자, 둘 다 케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인접한 탄소 원자가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요인이 여기는 중요한 거겠죠. 입체적으로 왼쪽 편이 좀 더 오픈이 되어 있어요. 카보니 탄소가. 여기는 에틸기, 아이소프로필 형태가 존재하니까 오른쪽 편이 입체적으로 더 빡빡하죠. 여기 카보니 탄소를 공격하기에 있어서 친액체가. 그래서 친전자성도는 왼쪽 편에 화합물이 친전자성도가 더 큽니다. 자, D번 화합물 보시면 CH3, CO2, CH3기. 에스터고, 얘는 아마이드겠네요. 그쵸? 얘는 CH3, 얘는 H. 당연히 뭐가 반응성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아마이드가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작죠. 질소 원자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쪽 편에 전자 부족한 성격이 제일 많이 보충이 돼요. 즉 친전자성도가 제일 작죠. 에스터가 반응성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4번 친핵성 공격에 대하여 벤즈알데하이드가 사이클로헥산 카보알데하이드보다 반응성이 작은 이유를 설명하라. 자, 친핵성 공격에 대해서 반응성이 더 작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벤즈알데하이드의 친전자성도가 더 작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친핵체 공격에 대하여 벤즈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더 작다. 벤즈알데의 친전자성도가 더 작다.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요것과 사이클로헥산 카보알데하이드니까 요거겠죠. 자, 친전자성도 일렉트로필리시티가 벤즈알데하이드가 더 작다. 얘가 친전자성도가 더 작아요. 얘가 친전자성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친핵체 공격할 때 이쪽에 사이클로헥산 카보알데하이드에 대한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의 성격을 보시면 되거든. 여기의 성격을. 여기가 델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친전자성도를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델타 플러스. 자,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성격은 카보닐기에 의해서 둘 다 공통적이야. 근데 이쪽에 뭐 수소는 영향이 없고 이쪽 고리 쪽에 차이가 나죠. 얘는 알킬기 쪽이고, 그죠? 사이클로 알킬이고 얘는 벤젠골이에요. 전자 밀도가 뭐가 더 풍부하죠? 전자 밀도가 얘가 더 풍부해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이쪽에 이제 이중결합을 통해서 공명 구조를 만들면서도 이쪽 편에 전자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방향성 성격이 깨지기 때문에 그 비율이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자가 풍부하고 공명 구조를 통해서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전자 부족한 성격을 얘가 더 잘 보충해 준다고. 얘가 보충해 주는 효과가 커요. 얘는 보충을 왼쪽 편의 벤젠고리보다는 적게 해주고.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성격이 더 크게 유지가 되는 게 뭐야? 얘지. 얘가 델타 플러스 성격이 더 크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만들어졌는데 벤젠고리가 제공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친전자성도가 이쪽에 사이클로헥세인 카보알데하이드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응 성격에 따라서 친핵체가 첨가가 됐을 때 최종 생성물이 얻어지고 그게 다시 반응물로 돌아오는 과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가역적 반응이라는 얘기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얻어졌는데 그 비슷한 조건 하에서 생성물에서 다시 반응물로 갈 수 있는 거. 그게 가역 반응이죠. 그게 불가능한 게 비가역 반응.
가역적 반응은 리버시블 리액션이라고 얘기하고 비가역 반응은 일리버시블 리액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역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친해체 공격을 했을 때, 질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친해체 공격을 했을 때, 그리고 사이아나이드, 탄소 중에서는 사이아나이드, CN- 음이온이 공격을 했을 때, 이 반응들은 반응물로부터 생성물로 반응이 진행이 돼도 비슷한 반응 조건에서 생성물에서 다시 반응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반응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 거죠.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되게끔 해주는 어떠한 그 방향성을 결정시켜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씩 더 필요한 반응들이고, 비가역적인 반응은 한 번 가면 끝이야. 얘는 끝이야. 다시 반응물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이드라이드가 첨가되는 거, 유기 금속 시약이 첨가되는 거, 이제 일라이드가 첨가되는 거, 일라이드. 얘가 이제 BT 반응이라고 부르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데, 요것들은 비가역적 반응.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면 끝. 앞에 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갔는데 다시 비슷한 조건에서 반응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친핵제 종류에 따라서 반응의 성격을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친핵제의 종류와 그 내용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친핵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반응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일 건데, 메커니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잘 좀 그려주셔야 되고, 일단 오늘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되셔야 돼요. 개요 부분이. 아시겠죠? 그러면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들으면 듣긴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다 믹스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좀 반응의 성격들, 그러니까 친핵체의 성격이라든지 친전자체의 성격이라든지, 그렇죠? 반응의 메커니즘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앞쪽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 그거 한번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